유학생인 동생 로아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영국에 왔다. 우여곡절 끝에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가격의 집을 구했고 이제는 이사할 일만 남았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이사도 아니고 혼자도 아닌 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됐다.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영국이란 걸. 이제 800파운드밖에 없다. 일주일 전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금을 걸었다. 계약 조건은 1년에 2번 6개월치 월세를 통째로 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메일로 몇 번 저항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체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된다고 했다. 부동산이 런던에서 유명한 회사만 아니었다면 사기를 의심했을 것이다. 결국 이체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거 그 사투 끝에 적금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짝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원하는 게 있을 땐 굽히고 들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 끝났어. 1년간 묶였다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어. 이상 없어. 이사 간다고. 청소하러 간다. 청결 수리대 출동. 이거 빠져. 선글라스 낀 햄스터 같은데. We've signed the contract, you've made the payment. You just basically move in now. I'm sure you're gonna like it. This is your key. Thank One you. set. This is a gift from us. Oh, thank you. Bye.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돈이었으면 좋겠다. 아, 음료수네. 청소를 하러 들린 집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완전 새방 만들었네. 공간은 널찍하고 베란다가 있으며 통풍이 잘 되고 조용했다. 얘 저기 봐, 옆집. 내려다보고 있어, 저 아저씨 빨가벗은 모습을. 어디? 여기다가 야채도 키울 수 있고. 아, 배주아! 네, 하이파이브. 우후! 아, 와, 이거 깨끗한 거 봐. 너무 깨끗해지고 나서 기분 진짜 좋네. 이사 온 집 어떠십니까? 나는 신세라는 네가 왜 지상으로 올라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이렇게 꾸미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 바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현재 이 집은 전기가 끊겨 있고 인터넷도 깔려 있지 않다. 문 열었을 Who is it?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문 열어놓고 와서 그래. 물이 물이 안 들어와서. 네,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 회사 알아봐야 되잖아. 제일 싼데 알아봐야 되는데. 전기야 에너지 회사에 전화해서 이사 왔다고 하면 바로 해결이 되지만 인터넷은 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였다.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이 없는 집은 거주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지금 묵고 있는 반지하의 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엉덩이를 뭉개다가 새로운 집에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면 천천히 이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때 현재 반지하를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이 지역이 어제 침수됐는데 반지하의 상태가 염려된다고 했다. 이 지역에 침수가 있었대. 우와! 안돼! 인기 엄청 많아. 여기가 침수 지역이라니 처음 알았다. 부동산 업자는 우리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연락한 것 같았고 난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먼저 에너지 회사에 연락했다. 수십 개의 에너지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영국은 전기와 가스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회사마다 전부 다른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요금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회사를 고르고 나서 이번에는 인터넷 회사에 연락했다. 그들은 새로운 집에는 이미 인터넷선이 깔려 있으니 모뎀만 있으면 인터넷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모뎀을 받으러 갈 대리점이 없었다. 그들은 대리점을 키우지 않는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모뎀을 택배로 보내준다길래 택배를 받을 날짜를 정했다. 부동산 업자가 반지하를 점검하러 오겠다는 날과 같은 날이었다. 이른 오후에 집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집에 가서 인터넷 모뎀을 받으면 될 것이었다. 기다리던 날 당일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뜯기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했다. 부동산 업자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오겠다고 했다. 영국에선 늘 약속 시간을 널널하게 잡는다. 하루 종일 딴짓은 아예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 2시가 되고 3시를 지나 4시 반이 됐다. 부동산 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쇼다. 전화해보니 부동산 업자는 미안하다면서 그냥 오늘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o inspection today? No, I haven't received an email or message or anything. 뭐야? 오늘 안 온대?
아는데 3시간 기다렸잖아. 반나절 동안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없었던 일 취급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진짜 원래 없던 일은 아닌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 인간의 뇌 용량은 아주 작기 때문에 자기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정보는 삭제해버린다. 그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 사람들도 동명이냐? 부동산 업자가 약속을 어긴 건 개빡치는 일이지만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새로운 집에서 인터넷 모뎀을 받기로 했으므로 서둘러 이동했다. 아무것도 없는 집 안에 앉아 언제 올지 모를 택배기사를 기다렸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돌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간다는 문자만 날아왔을 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집에 있었다. 집 안에 있었는데 집 전화 눌러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야. 배달을 하기가 귀찮았던 택배기사는 그냥 자신의 영혼만 보낸 모양이었다. 그럴 수 있다. 월급은 받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대충 이빨이나 까면서 고객을 농락하는 일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우리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쌍욕을 하며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모양이다. 메시지에는 막 콜링카드 두고 간다 이런 거 있는데 아예 없어. 아무데도 안 왔네. 얘네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냥 날짜 바꾸든지. 근데 날짜 바꾸면 또 뭐. 또 그냥 가면 뭐 어쩔 건데. 무조건 헛걸음질하게 만드네. 기다리기만 했어 하루 종일.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하니 그냥 끊어졌어. 그들은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을 개통하는 척하며 고객센터로 연락하고 나서야 살아있는 인간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들은 40분 동안 택배회사는 그들이 고용한 사설업체이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돌려 말했다. 그래서 그냥 배달 주소를 우체국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배송지가 우체국이면 적어도 사람이 없어서 배달을 못했다는 변명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 피곤. 40분간의 통화. 만약에 포스트 오피스인데 배달 안 했다? 취소하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야 돼. 새로운 배달 날짜는 이사 다음 날이었다. 그때 또 모뎀이 오지 않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난 이제 잘 거니까. 대충 모든 걸 정리한 우리는 이삿짐을 옮길 차를 예약했다. 미디움 사이즈의 밴이다. 얼마야? 그날 가면? 최저가 52파운드. 야 그러면 그냥 밴 렌탈 찾아보라니까. 언니 운전 못하잖아. 그냥 한번 시도해보지. 현재 집과 이사갈 집의 층수, 가지고 있는 짐의 크기와 개수, 짐꾼의 머릿수에 따라서 지불 금액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반지하에서 4층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2배이기 때문에 전부 1층이라고 기입했다. 우리가 짐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고층으로 직접 옮기면 된다. 영국에선 강한 자가 돈을 아낄 수 있다. 아 짐을 싸볼까나. 캐리어 몇 개 다 좋을 절대 아닐걸. 이삿짐 센터에는 라지 사이즈 박스 4개를 싣겠다고 했다. 그런데 짐을 싸다 보니 살림살이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이것을 언제 치울 것인가. 뭘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정리를 하냐. 노동요를 그런 거지. 아이고 누가 들으면 막노동이라도 내보낸 줄 알겠어. Ready? 이야. 넣어봐봐. 안 들어가? 한 명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토록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니. 짐이 이렇게 많다. 빨리 싸봐. 빨리. 사실 짐을 다 싸고 영화를 보러 갈 요량으로 미리 영화표를 예매했는데 싸야 될 짐이 너무 많아서 취소를 하고 싶어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짐을 싸는 도중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 보러 가자고. 군인이 전투기를 모는 내용이 재미있어봤자 얼마나 재미있겠냐마는 엄청나게 재미있었다. 오늘부터 나의 장래 희망은 전투기다.
물론 반지하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현실로 내동댕이 쳐졌다. 내일 아침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삿짐 차가 온다. 그리고 우린 아직 짐을 반도 싸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 나가서 영화나 보다니 미친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짐을 싸다 보니 이삿짐 박스는 4개가 아닌 8개로 늘어나 있었다.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아 두려움에 떨던 그때 동생 로아가 우리가 산 박스들이 미디움 사이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삿짐 센터는 박스를 개수가 아니라 부피로 계산한다. 라지 사이즈 박스 4개는 미디움 사이즈 박스 9개와 부피가 동일하다.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진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짐을 쌌다. 갑니다. 와 절대 안 돼. 이사할 수 없어. 인지를 시키는 이유가 있었다. 이사해 생명을 깎아먹는다 이거. 그리고 대망의 이사날이 밝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면을 먹었다. 아침에 라면을 먹는 건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노동을 하려면 배를 채워야 된다. 아침에 라면의 날이 웬 말이오. 8시까지 차가 올 수도 있어서 8시 올까? 과연? 기사님 오기 40분 전. 박스들을 전부 1층으로 옮겨놓고 트럭에 실을 물건들을 정리했다. 아침 8시를 지나 9시 반이 됐고 트럭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트럭은 GPS에서 사라졌다. 사라졌네? 뭐야 이게 나 지금 다 싸놓고 앉아있는데. 불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자 그들은 트럭 운전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새로 예약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개소리 집어쳐! 솔직히 그냥 늦잠을 잔 것 같았다. 어이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 우리야 지 알 바 아니니 그냥 아침 늦게까지 잠이나 퍼질러 자고 싶을 수 있다. 이삿짐 센터는 오늘 안에 다시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했다. I'm sure that it's possible that I could maybe open up the time.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다. Yeah, if anyone can be allocated as my driver, I don't know. Can I open up the time till 6 o'clock? 아무나 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6시간 넘게 시간이 빈 마당에 넋놓고 있을 순 없어서 우리끼리 잡다한 짐을 조금씩 옮기기로 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냥 짐 몇 개 옮겨놓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전기 확인하는 거잖아. 새로운 집은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었다. 전기 회사에 미리 말을 해뒀으니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미리 청소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왔다. 역시 해방을 시키는 일이 없어. 역시 전기가 안 들어와 있군. 내가 인터넷으로 다 신청했는데 오늘 지금 다 옮겨와도 우리 전기 없어? 다행히 이것은 오해였다.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맞아 나의 우리 이사하기 전에 지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옮기자. 다질구레한 짐들을 옮기기 위해 총 2번의 왕복 여행을 하고 나자 에너지가 바닥이 났다. 나는 연비가 안 좋아. 충전시켜야겠다. 저기 자고 있어. 내가 사올게. 자. 싫어. 아, 가다. 빨리 나와 대자. 언제 와? 지금 8시 온다고 그래놓고 지금 4시야. 그러나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는 법이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으며 기운을 보충한다. 연료 채우러 가는 중. 이거 맛있다. 나도 몇 개더 맛있어. 충전을 하려는 찰나 문자가 왔다. 뜬금없이 이삿짐 트럭이 20분 뒤에 도착한다는 문자였다. 생각할 시간 따윈 없었다. 재빨리 돌아가서 모든 짐들을 밖에 내놓지 않으면 또 집에 아무도 없다는 핑계로 이삿짐 트럭은 그냥 돌아가 버릴지 몰랐다. 반지하에 도착하자마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트럭의 실을 짐들을 집 밖으로 옮겼다. 이건 그라운드 플로어지. 벼랑간 길에서 혼자 벼룩시장을 연 사람이 됐지만 상관없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곧 온대.
곧. 누가 이거 훔쳐갈까 봐 내가 가지도 못하잖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거 아닌 줄 알고 가져갈까 봐. 트럭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러나 도착했다는 트럭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여기 안 왔다고 지금 메시지했어. 우리 여기 왜 이거 다 내놨어? 전화도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냈더니 앞으로 1시간 뒤에 도착한다는 답장이 왔다. 내가 울었냐? 울었냐고 그럼 왜 20분 안에 도착한다는 알림을 띄운 걸까? 뒤늦게 집을 나선 주제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뻥치는 프로 지강러 친구들의 심보인 걸까? 진짜 이번엔 이사하는 거 진짜 역대 최고다. 짐을 다시 안에 들여놓을까 생각도 했지만 귀찮아서 관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든 뭐하냐. 말든 수치 따윈 잊은 지 오래다. 와 진짜 덥다. 됐다. 뭐 방금 그거? 아니야? 그냥 기술 차잖아. 아 아닌가? 계속 똑같은 차 지나갈 때마다 우리 차인가? 저기도 있어. 세상이 저기서 아저씨야. 아저씨 왜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거죠? 하루에 뒤통수를 몇천 대씩 쳐맞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1시간이 지나고 또 30분이 지나고서야 이삿짐 트럭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이 온다더니 두 사람이 왔다. 아침에 오겠다던 놈이 펑크를 내자 급하게 아무나 보낸 모양이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온 것만도 어디냐 싶었다. 오늘 이사만 할 수 있다면 이제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다. 트럭에는 우리가 탈 공간이 없어서 우버를 타고 뒤쫓아가기로 했다. 그래도 짐 보냈다. 오늘 이사 못하는 줄 알았는데. ጫ다고 막 되게 막 좋아했어. 2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비용은 14,000원에 달했지만 나에겐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삿짐 트럭에서 짐을 모두 내리자 이제 짐을 4층까지 옮길 일만 남았다. 계단만 있었으면 뒤질 만큼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애초에 예약을 할 때 이사할 집이 1층이라고 기입했기 때문에 나는 운전수 아저씨들을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짐을 옮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저씨들이 달구지에 짐을 실어서 한꺼번에 옮겨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만 돌아가셔도 된다면서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나는 추가 비용을 낼 생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시무룩해져 있던 내게 아저씨는 마법 같은 한마디를 했다. 리뷰나 좋게 남겨주세요. 그것이 끝이었다. 그들이 베푼 단 한 번의 친절로 그간 쌓였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루에 억울함과 슬픔이 다 사라졌다. 이 한 사람의 친절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와 진짜 고맙다. 우리는 아저씨들의 트럭에 시동이 채 걸리기도 전에 별 5개를 받고 최고의 리뷰를 남겼다. 2시간 늦긴 했지만 당신은 최고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다 까먹었잖아. 잘해주니까. 그래 사람이 천년 묵은 빚도 갚는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짐 정리를 했고 그렇게 이사는 끝이 났다.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이번만큼 힘들었던 이사는 없었던 것 같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모든 일을 나와 동생 로아가 함께 했다는 것이다. 혼자였으면 힘들어서 눈물을 짰을지도 모르는 날이 둘이 함께였기에 괜찮을 수 있었다. 비극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희극이 될 수 있다.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다. 우리 꼴 좀 봐. 그지야 그지. 동생이 힘든 날을 홀로 겪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간혹 타국에 머무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선 모두가 타인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타인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건 불공평하니까. 타인을 위해선 한 발도 나아가지 않으며 나를 위해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타인 때문에 어떤 수고로움도 감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단 걸 아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무엇에도 애정을 품지 않고 그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생은 허무하단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함께 잘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다. 조화로운 세상은 결국 희생이 아닌 내 삶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조화로운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놀랍도록 화창하다. 느낀 점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마지막은 해피엔딩. 끝. 또 저래. 야 지금 또 꽂히고 있냐.